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라이브 강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따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겹쳐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지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라이브 강의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술적 반등은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률이 80%다. 미국 시장은 9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돈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반발 매수라고 하죠. 지난밤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패턴이 약간 좀 일반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그 끝에는 제가 말한 투매가 나와서 공포가 극대화되고, 이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이걸 반발 매수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또 나름대로 또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 너무 심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요 라인까지, 매물대가 좀 있는 곳까지 어떤 게 나온다? 기술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무너져도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 근거가 이제 기술 반등을 이야기했던 거고, 이 기술 반등을 이용하면 하락할 때에도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즘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좀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는 기술 반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왜냐하면 관세다 뭐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게 타격이 입혀지게 될 거고, 이제 관세를 이제 정책을 실행하니까 이전까지 나오는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경기 지표들. 이거는 이전까지에 해당되는 거라 사실 지금 좋게 나오거나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지표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기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 어떠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뉴스가 또 나와서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이때부터 손절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은 떨어지니까 손 쓸 새 없이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희망을 갖게 돼요. 심리적으로. 희망을 갖게 됐다가 뭐 어떤 악재나 뉴스나 아니면 악재가 없이 그냥 주가가 떨어져도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제서야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린 기간이 보합을 포함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 동안 손실된 계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 손절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합쳐서 떨어지게 되면 미국 주식은 단기간에 올라오기 좀 쉽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물량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락이 좀 오래 갔던 겁니다. 악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 악재가 터져도 매도가 별로 없어서 덜 내려가요. 지금 코스닥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기술 반등을 예상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는 좋아진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한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엔 무슨 조치하고 뭐 조치하고 하면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성격 보세요,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자, 재정 적자 지금 터지니까 트럼프 장난 아니죠. 무슨 사람들이 막 중국과 다를 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맞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 지네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강달러가 됐잖아요. 강달러 되면 당연히 누가 이득을 봅니까? 다른 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본인들이 금리를 빨리 올렸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걸 훔쳐갔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재정 적자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국채 이자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주가가 떨어져서 기업들이 막 작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증시를 그제서야 살리기 위해서 또 별 짓을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봐도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 여전히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이 불안하다, 뭐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그냥 뭐 재앙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그 정도면. 자, 아시겠죠?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많이 올라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밟고 어느 정도 한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고점에서부터 대략 한 16% 정도,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지금 추세는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술 반등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는 거죠. 추세는 완전히 깬 건 아니지만 단기 추세는 깨버렸습니다. 이런 지지선 깨면서 이렇게 단기 추세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변곡점 자리에 도달하겠네요. 자,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 주식이죠. 엔비디아도 지지선이 눈에 보입니다. 그쵸? 여기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밟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거 밟고 또 반등 나왔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낙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그은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라가려면 또 폭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기술 반등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의 추세가 좀 맛이 갔어요. 자, 추세라는 건 지지선을 좀 지킬 때 추세가 이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다가 이런 단기 지지선을 깨면 깰수록 추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을 깨면서 내려오면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세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추세는 또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야 이제 상승 곡선으로 가는 그림인데 여기를 깼잖아요. 깨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세가 망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추세가 망가지면 투심이 꺾이게 되고 투심이 꺾이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 유입을 받으려면 호재가 있어야 되고 근데 호재를 보자 하니 지금 호재가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만약 빨라진다면 어떨까 그런 좀 기대심과 궁금증은 좀 생기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나 뭐 환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마지막 카드인 돈풀기 작전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작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더 이제 무너지거나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이런 돈풀기 작전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약간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어요. 홈플러스도 뭐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러 회사들의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금융권 좀 문제인데 부동산 관련해서 이금융권에서 큰 문제나 부도가 나오면 돈을 아마 그때 적극적으로 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고 기다려봐도 되겠죠. 자, 지금은 기술 반등의 시간입니다. 상승 모멘텀을 다시 기대하기엔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죄다 물려있기 때문에 저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세력들이 그렇게 착하게 받아주고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제 관점을 참고하셔서 좀 기회를 잘 노리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